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물건이에요. 그것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정상적인 A에서 A,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그 노하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상권 하면은 그 토지 위에, 땅지자에다가 이제 윗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땅 위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지상권보다 이제 법정 지상권을 알기 위해서 지상권을 공부를 하는데,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거는 뭔가 그 대지 위에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권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 본인의 토지 같으면 안 되겠죠. 타인의 토지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나 어떤 그 객체가 공작물이나 이제 수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본인의 토지면 안 되겠죠, 그죠? 본인의 토지는 아니고 타인의 토지예요. 타인의 토지인데 이 타인의 토지의 건물 및 공작물, 객체가 이제 대상이 수목이고, 그랬을 때 이제 수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묘기지권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어떤 객체가 있어요. 건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그 수목이 됐든 그것을 남의 그 토지에 있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앞서서 이제 지상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살짝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본인의 토지가 아니라 그랬죠. 이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 및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항상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토지를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물권법에서도 이제 배웠듯이 이제 물권법에 용익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에는 그 지상권과 지역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물권의 용익물권에 속하는 그 지상권의 물권이면서 양도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인대성이 있고 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물권법에서 배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정도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상권이 뭔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두면은 좋겠죠. 자, 토지 사용의 이제 대가,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주죠. 지료라고 하는데, 그 지료는 사실상 지상권의 이제 요소는 아니에요. 그 이제 지상권의 소멸의는 뭐 토지의 멸실이다, 존속기간의 만료다, 소멸시효다, 혼동이다, 토지의 수용, 뭐 지상권에 우선한 저당권의 실용으로 인해서 매매 등과 같은 물권 일반에 거친 공통된 사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별한 사유와 공통된 어떤 일반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권을 서두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했지만은, 이 법정 지상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법률에 정한 지상권의 어떤 그 권리를 갖는 건데,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설정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설정이면 약정이겠죠, 그죠? 약정인데 요거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법률에 정해서 그야말로 인정받는 지상권. 그러니까는 어마무시한 권리라 보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이제 동일인이었는데 어느 사항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뭐 너무의 타인의 토지에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헐지 철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제 지상권이다. 다 토지와 그 지상의 어떤 건물이 동일인이었죠. A하고 A 때 속하고 있었나 어떠한 이유로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될 때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률로서 이제 당연히 인정을 받는 지상권이다. 이제 권리인데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이제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한번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지상권은 토지의 설정 당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이 공통분모가 보면은 어떤 그 키워드가 저당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됐죠.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어떤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 A 토지가 A고 또 건물이 A였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동일인이었어야 돼. 동일인.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하나의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건축을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뭐 거의 10중 8구는 토지에 일단 저당이 잡힌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일단 설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매로 인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시 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뭐 토지 건물 중 저당권이 설정은 저당권이라는 그 개념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경매에서 실질적인 경매에서는 이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라고 했죠.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담보권이라는 것은 이 근저당 아닙니까? 그래서 근저당 실행으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로 인해서 보통 다 경매 신청권자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의 경매예요. 그렇죠?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집행 건원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이제 강제 경매인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저당권 공통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거로 요거는 임의 경매였구나. 경매 중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의한 경매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하고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할 때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수법상 이러면 대대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그런 어떤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이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매를 이제 입찰하든가 경매를 응찰해서 이제 낙찰자를 목적으로 해서 채권가 매수인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경매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경매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이 해당 간신 물건에 대해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우리한테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게 좋죠. 만약은 법정지상권이 됐든 간수법 법정지상권이 됐든 성립이 되면은 그 물건이 해당 경매로 인해서 나온 그 물건이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또 땅을 소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건물을 헐 수가 없어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철거를 명할 수가 있고 철거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 지상권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이었다라면은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건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토지상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인정받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그 경매로 실행할 때는 저평가돼요. 이렇게 쭉 해서 100% 시세라고 했을 때 뭐 심지어는 20% 30%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70% 80%까지 이렇게 저감돼서 싸게 낙찰받는 그러한 물건이 대표적인 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 이렇게 네 가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 있고 뒤이어서 이제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을 제가 이렇게 피력을 해놨는데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가 달리될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제 함축이 돼 있는데 이제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바로 뒤에는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물건은 타인의 토지가 아니라 내 토지에 내 건물에 요것이 정상적인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왕왕 거래되는 게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원 경매에서는 이렇게 틀린 거 싸게 낙찰을 받아서 저감돼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킬 그 노하우를 이제 터득을 하고자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 정상적인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큰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 법정 지상권이 됐든 뭐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립 요건이 법정 지상권의 네 가지가 아까 전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은 또 어떤 게 있나. 그래서 요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 살짝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동일인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에 어떤 속했을 때 토지나 건물 중 일반. 아까는 경매라고 그랬죠. 경매였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매매나 어떤 부모가 살아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증여라든가 어떤 징수법에서 이제 공매, 캔코에서 진행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예요. 그럼 강제 경매라는 것은 집행 권원에 의한 경매라고 그랬죠. 요 집행권한 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문 아니면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서 등등 그런 거 갖고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이제 강제 경매인데 이렇게 요러요러한 이유로 매매나 이렇게 요러요러한 이유로 어떻게 돼요? A에서 A였었는데 요것이 A에서 B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경매로 인해서인데 이렇게 다른 또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진 거. 그리고 여기 또 없던 것이 특약사항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건물을 철거한다는 어떤 특약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토지와 건물의 토지 이제 동일이었을 때 어떤 이렇게 매매나 증여로 인해서 공매, 강제 경매 요런 거로 인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에 이제 특약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 지상권은 이제 타인의 토지에 어떤 그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법정 지상권이 됐든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됐든 우리가 경매로 인해서 입찰을 봤을 때 최고가 낙찰인을 목표로 하지만은 똑같은 거죠. 예?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아니면 그냥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그랬을 때 토지 위에 건물 어떤 객체를 내 마음대로 헐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것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똑같이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요인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건이 아니고 이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 아니면 이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음,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는 말미를 둬요. 그래서 유치권도 유치권 신고자로 인해서 유치권 신고가 되면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이제 피력이 되듯이 요 법정 지상권도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그러니까 입찰자나 이제 낙찰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물건이에요. 법정지상권은. 그래서 간수법상이 됐든 뭐 법정지상권이 됐든 성립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일단은 저감이 돼요.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저감이 돼서 만약에 뭐 5억짜리가 뭐 한 30% 떨어가지고 1억 5천까지 1억 5천까지 만약 떨어졌을 때 싸게 일단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물건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정상적인 A에서 A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그 노하우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